안녕하세요. 매일의 운동과 식단을 기록하며 밥 잘 먹는 튼튼한 언니가 되고자 노력하는 슬기나라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인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28살, 아니 작년부터 바뀐 만나이로 하자면 26살에 결혼을 해서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아이와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결혼 2년차, 아이가 7개월일 때 일어난 탈사썰! 어쩌다 보니 20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부부로 살게 된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때는 2013년. 당시 직장을 다니며 외벌이를 하고 있던 남편이 아주 심각한 얼굴로 또 매우 조심스럽게 나 퇴사해도 돼? 하고 물었던 나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요. 그때 제 대답은 그럼 물론이지 였으니 7개월 된 아이를 키우느라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벌이 중인 남편의 퇴사를 찬성한 건 당시 저희의 삶이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고 싶은, 아니 여기를 탈출할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무엇이든 다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남편이 다니던 회사는 매일 새벽 1~2시까지 야근을 하는 게 일상에 주말 이틀 중 하루도 출근을 할 때가 많았는데 저는 밤새 30분도 누워서 자지 않는 아이를 키우면서 매일 밤을 새고 있었거든요. 9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조산을 한 아이는 영하 산통을 심하게 앓았고 젖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돌까지는 제가 밤새 1시간 이상 누워서 잠을 못 잤어요. 잠을 잘 수 없는 고통이란 정말 직접 당해보기 전까지는 조금도 가늠할 수 없는 것. 인간이 지속적인 수면 부족 상태에 놓이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지독하게 경험하면서 저는 매일 현관문을 보면서 교도소의 철문을 떠올렸어요. 신혼의 향기를 내뿜던 우리의 보금자리가 아주 훌륭한 13평의 감옥이 되어버린 거죠.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어떻게 하면 상대를 더 챙겨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 일상의 반복. 당시 저는 저희가 달빛 아래 볏짚 만든 채 마주친 의좋은 형제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왜 어렸을 때 전래동화로 듣던 의좋은 형제라는 옛 이야기가 있잖아요. 형은 동생을 생각해서 동생의 곳간에, 동생은 형을 생각해서 형의 곳간에 쌀을 갖다 놓는데 그렇게 서로의 곳간에 쌀을 옮겨 놓다 보니 그 누구의 곳간에도 쌓이는 쌀은 하나도 없는 미스테리한 상황이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아름다운 우애지만 저는 이 상황이 그렇게 서글플 수가 없었어요. 아파도 힘들어도 지치고 고단해도 내가 사랑하는 너를 위해 무거운 볏짚을 나르고 또 나르는데 너의 곳간에 쌓이는 볏짚은 하나도 없고 너도 나도 그저 한없이 지쳐서 어느 순간부터 너를 위해 나르던 볏짚이 그저 지긋지긋한 무게로 느껴지던 그때, 그래서 서로가 가엾고 불쌍했던, 그래서 한없이 우울했던 그때 저는 남편의 퇴사가 당장의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복잡한 사내 사정상 막다른 길에 다다른 남편을 위한 선택인 동시에 나를 위한 길,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 거죠. 물론 이때는 영영 직장을 떠나서 아예 자영업을 할 생각이었던 건 아니었지만요. 올해 8월 동명의 영화로 개봉될 예정이기도 한 장강명 작가의 소설 한국이 싫어서라는 책을 보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직장과 가족, 남자친구까지 뒤로하고 뉴질랜드로 떠나버린 20대 후반의 게냐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게냐는 행복을 2가지로 분류하는데요. 하나는 무언가를 성취하는 데서 오는 자산성 행복, 또 하나는 지금 이 순간의 즐거움에서 오는 현금 흐름성 행복이에요. 당시 저희는 현금 흐름성 행복이 너무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게냐처럼 가족과 한국을 버리고 뉴질랜드로 떠날 순 없지만 대신 전공과 경력, 안정적인 직장과 연봉을 버리고 현금 흐름성 행복을 선택했어요. 퇴사를 하고 함께 아이를 돌보면서 일단 심각한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던 제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요. 젓가락도 들 수 없을 정도로 심했던 손목 통증 치료도 받으러 다니면서 제 우울증도 많이 좋아질 수 있었어요. 생활은 일단 퇴직금과 모아둔 돈으로 꾸려가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구직 기간이 길어져서 남편이 특히 마음을 좀 졸였지만요. 그래도 다행히 다음 해에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해서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했는데 그 회사가 또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왕복 5시간이 넘는 거리를 출퇴근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생활을 몇 달 하니까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회사에서 공장 한켠에 마련해준 임시 숙소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주말 부부 생활을 한 6개월 정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또 결정적 사건. 회사에서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업무 요구를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다시 또 한 번 남편이 심각한 얼굴로 나 회사 그만둬도 괜찮을까? 또 이렇게 묻게 됐고 그때 역시 저는 그럼 물론이지 대답하면서 2번째 퇴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는 3번째 직장을 한참 알아보다가 직장 아닌 자영업을 선택. 남편은 29살에 편의점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어쩌다 또 회사 아닌 자영업, 그 중에서도 편의점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